오늘은 수능 분석서 작성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한 해의 평가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음에 한 해를 준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시험지가 공개되는 수능 당일에 즉시 분석을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출제 경향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이후의 학습 방향과 콘텐츠 제작, 학생 지도 전략까지 모두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일 분석은 이번 시험이 무엇을 평가하려 했는가, 우리의 준비가 어느 부분과 맞닿아 있었는가, 내년에 보완해야 될 지점은 어디인가를 가장 생생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분석은 단순한 해설 작업이 아니라 그 다음 학년도 전체의 방향과 전략을 설계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맡으신 과목들로 유사문항 일단 뽑아주시고 완성되면 일단 한번 전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각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제 수험생처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발상으로 접근을 했는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기록해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역할을 세분화해서 손필기 작성팀, 유사문항 추출팀, 코멘트 작성팀에 세 팀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작업함으로써 단순 해설을 넘어서 내년 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인 분석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거형만 내던가 등비급수만 내던가 하는데 얘가 부호가 안 바뀌니까 얘가 영대는 점 내서 중문 찾아내는 풀이는 일단은 두 가지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조 자체는 좀 풀이가 다르니까 대신에 메인을 뭘로 가져갈까요? 풀이가 좀 더 간결하고 애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풀이가 더 좋은데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이 중에서 어떤 풀이가 가장 합리적이고 사고 과정이 명확하며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가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공해온 콘텐츠의 문항들이 이번 수능 문제와 어느 정도의 구조적 그리고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대비를 해왔는지 함께 점검하고요. 이번 출제 방향이 우리의 준비에 어떻게 맞물렸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분석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이거 아예 연기보내야 될 것 같아요. 대놓고 역함수는 아니지만 계산하다 보면 역함수 구조가 된다는 걸 찾는 거. 우린 아이디어 동일성과 상황의 동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특성상 표면적인 형태만으로는 유사 적중 여부를 단정 짓는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접근 아이디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겉모습은 다르지만 핵심 사고 구조는 동일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콘텐츠나 기출 혹은 어떤 연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지 생각하면서 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외형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중심에 두고 머릿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유사 문제들을 찾아내며 이를 바탕으로 출제 의도와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사문항이야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9평 30번 문제였어요. 강케이 18회차 문제하고 굉장히 좀 유사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토의하다가 그 문제의 이제 풀이 과정이나 또 아이디어, 또 서술한 구조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졌던 이렇게까지나 비슷하다고 했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딱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출시됐던 건데 라는 그 익숙함이 바로 떠올라서 저희 모두가 다 같이 도파민이 터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평가는 출제 의도가 저희가 준비했었던 컨텐츠에 굉장히 사고 흐름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례였습니다. 풀이가 좀 더 간결하고 애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풀이가 더 좋은데 그 결과물 네 가지가 확률이 2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잖아요. 학생들이 당위성을 느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필기를 작성을 할 때도 단순히 풀이 과정을 적어두는 게 아니라 그 풀이가 왜 자연스럽고
타당한 접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개념과 연결되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학생들이 정말 마음으로 납득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유사문항 선정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보았을 때, 아, 이 문제랑 정말 비슷하네. 내가 풀어본 유형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문항을 찾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토의하고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분석서가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작업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해석이 안 들어간 형태의 풀이 훈련은 제일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분석서는 내년 시즌 제로 학생들과 정규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내년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학생들이 출제 경향을 이해하고 필요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평가원이 어떤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어떤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했는지를 분석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출제 경향을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평가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즉 올해 수능을 통해 드러난 핵심 포인트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내년 수학 공부를 어떤 원리랑 어떤 사고 흐름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스스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분석서는 그 방향을 안내하는 가장 첫 번째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확대 축소 나오고 기출에서는 약간 2배 된다 이거를 쓴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등차 나와야 되고 등비 나와야 되니까 등차랑 등비 관계 조건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